그래요. 준영 쌤 좀 고마워요. 아침 이렇게 그죠?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고마워요. 지금 범용대학교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아, 네, 어떻게 지금 되고 괜찮습니다. 네. 있어요? 이제 현재 1학기 끝나서 한 5일 전에 네, 이제 네. 중간고사 다 마무리되고 아우, 이제 네. 에세이 쓰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그래요. 어떠세요? 대학 의대 첫 해였을 텐데 시험까지 봤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좀 걱정 많이 했는데 왜냐면 또 이제 또 한국에서 이제 네. 온라인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다를까 걱정했는데 이제 확실히 이제 제가 배웠던 A레벨의 연장선상에 있는 과목들을 배운다는 걸 많이 느꼈고 또 이제 버밍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생들 케어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중점적으로 도와주시고 뭐 저희가 사실 의대 그 의학 자료들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뭐 여러 유료 서비스 같은 거는 다 대학교 측에서 제공을 해 주고 있어서 이렇게 네.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네. 공부하기 많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준영 쌤 워낙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어가지고 그러긴 하는데 그 혹시 그 뭐지? 우리나라에서 진영 학생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바로 L레벨도 했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 많은 학생들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사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영 학생의 길이 되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L레벨도 버밍엄 의대를 다니고 있는 게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학생은 버밍엄 대학교에는 몇 명 정도 있어요, 의대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1 학년은 저 혼자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3 학년에 형 1 명이랑 누나 1명 이렇게 선배님으로 계십니다. 네. 예, 아이고. 총 3 명. 네. 예. 왜 그죠? 인원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수 없는 왜 그런 그죠? 사실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에서 분명 5명 뽑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5명 뽑지만 결코 작은 수는 그죠?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준형이고요.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버밍엄 대학교 의대 1 학년 재학 중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떻게 A레벨 한국에서 영국으로 오게 돼서 2년 동안의 A레벨 과정을 밟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버밍엄 대학교에 입학하였는지를 제가 다녔던 이제 MPW 버밍엄이라는 A레벨 고등학교의 어떤 커리큘럼과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제가 다녔던 학교 MPW 버밍엄이고요. 이제 MPW 버밍엄은 이제 웨스트 미들랜드 지방 버밍엄에 있는 사립학교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버밍엄은 영국에서 두 번째로 제일 큰 도시고요. 전교생은 약 250명 정도로 많지는 않았지만 A레벨, GCSE, 뭐 파운데이션, IELTS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였습니다. 네. 이제 인터내셔널 컬리지는 아니었지만 여러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있어서 약간 그런 중간 성격을 띠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2018년도 9 월까지 이제 정말 저는 영국 딱 가기 전까지도 한국에서 한 달 전까지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휘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가 2018년도 9 월에 AS로 MPW 버밍엄에 입학을 해서 총 4 과목을 수강을 했습니다. 이제 메이저 사이언스라고 불리는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매스, 피직스 이렇게 총 4 과목을 들었고요. 그리고 AS 과정을 밟고 A2 과정까지 밟고 2020년도 6 월까지 밟고 그리고 현재 지금 버밍엄 대학교 의대에 재학 중입니다. 네. 목차고요. MPW 버밍엄의 학생 관리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뭐 이런 퍼스널 튜터 제도가 있어서 마치 한국의 담임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 명의 선생님이 이렇게 붙어서 아이의 이제 학교 생활이나 이런 공부 같은 거를 많이 어 이렇게 관리 매니지 해 주시고 이렇게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 리소스 센터인데 이제 저는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계속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많은 시간. 이제 학원에 다니거나 독서실에 많이 다녔는데 이제 영국에 가니까 그런 독서실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집에서 공부하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학교에 이런 러닝 리소스 센터 같은 게 있었어서 여기서 마치 독서실의 개념처럼 공부를 하니까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 공부하시다가 영국으로 가는 학생들은 이렇게 약간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독서실이 있다는 게 당연한 건데 영국에는 그런 게 없고 도서관들만 해도 한 4-5 시쯤은 다 문을 닫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LRC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저는 기숙사에 살지는 않았지만 학교 기숙사에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었고요. 네. 이제 MPW 버밍엄의 성적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대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일 중요한 건 인터뷰라고 볼 수 있고 또 인터뷰까지 가는 이런 오퍼를 받고 유캣, 비맷 시험을 보고 IELTS 스코어를 맞추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의 베이스라인이 되는 것은 이 A레벨 성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AS, A2 2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2년이 됐을 때 A2 시험을 보고 그 오퍼, 뭐 AAA를 맞아와라, 뭐 A스타 AA를 맞아라 라는 점수를 맞췄을 때 비로소 합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적을 유지하고 또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료는 수업 자료 및 교재는 이제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로지는 AQA, 피직스도 AQA, 그리고 케미스트리도 AQA 교재를 사용했고요. 매스 같은 경우만 edXL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제 타임 테이블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네 과목을 했는데 AS 때는 이제 총 4과목씩 해서 보시면은 대부분 학교 시간이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밤 5시, 저녁 5시에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 학생들 경우에는 보통 뭐 한국 고등학교는 7, 8교시까지 하니까 이게 뭐 안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정말 메이저 사이언스로 진도가 빠르고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동안 꽉꽉 채워서 수업을 하고 또 이거에 따른 TA가 매주 4시간씩 있다 보니까 의외로 4과목을 하는 거는 조금 약간 어 힘든 그런 커리큘럼을 밟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중간 비는 시간에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시간 배웠던 것들 복습이나 또 다 예습을 통해서 이렇게 A레벨을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5시 이후에 집에 와서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오늘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내일 배울 내용 예습하면서 A레벨 성적을 AS부터 A2까지 2년 동안 꾸준히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급했던 그런데 T는 타임드 어세스라고 해서 매주 테스트를 봤었나요? 매주 테스트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영국은 실수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매 과목에 대해서 매번 테스트를 하고 그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A라는 점수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준비하는 시간이 매주 또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학원을 가고 뭐 이러지는 않고요. 영국에서는. 네. 원장 선생님께서 타임라인으로 보여주셨지만 AS에는 사실 뭐 그렇게 뭐 많은 것이 있지는 않아요. AS에는 이제 찬찬히 A레벨 공부를 하면서 다지면 되는데 A2가 시작을 될 때 A2 교육 과정이 AS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근데 A2 과정을 시작할 때 이제 8, 9월에 UKCAT 보고 그리고 10월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자소서 쓰고 어느 대학교 넣을지 지원 정해서 유카스 지원 마치면은 곧바로 또 이제 비맥 준비를 하게 되고 비맥 준비가 끝나자마자 그러면 이제 슬슬 인터뷰 오퍼 오기 시작하면 인터뷰 준비하고 인터뷰 어레인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1, 2월부터 3월까지 또 인터뷰 보게 되고 또 인터뷰 보면 인터뷰 준비도 하고 저번 주에 본 인터뷰가 잘 결과가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되게 마음이 약간 붕 뜨기도 하면서 A2 공부에 집중하기가 많이 힘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꾸준히 자신의 이런 학업 패턴을 맞춰서 오늘은 이번 주는 B맷이니까 A레벨은 잠시 쉴래 이렇게 말해도 학교에서는 오케이 뭐 문제 없다고 B맷이 중요하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A2 때도 꾸준히 학업을 유지를 하면서 같은 성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required practical이라 그래서 이렇게 A레벨을 통과하려면 필요한 실험 점수들인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말씀해 주셨던 TA라고 Timed Assessment라는 뜻인데 과목당 매주 1시간씩 있고요. 그리고 이제 AS 시험을 보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AS가 끝난 다음에 이 Predicted Grade 이제 학교 측에서 컬리지 측에서 자체적으로 어세스한 이제 학생이 얼마 정도 점수를 맞을 것 같다라는 점수를 통해서 유카스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선생님이 결정하실 때 이 TA 점수에 베이스해서 결정을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레벨, AS 레벨 때 TA를 매주 꼼꼼히 열심히 보고 또 많이 열심히 준비를 했더니 4과목 모두 A스타라는 프레딕티드 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었어서 조금 뭐 높은 대학교들도 이렇게 마음 편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그레스 테스트라서 이제 이거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성격이고요. 그리고 목 테스트라 그래서 정말 실제 시험이랑 똑같게 두세 개씩 그리고 시험 시간 2에서 3시간씩 정도 AS 및 A2 마무리 3월과 6월에 2번씩 총 4번 보게 되는 시험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영국에 처음 가서 배울 때 제일 어려워할 것이 아마 영어로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이제 영어로 공부하는 것은 저의 경우에는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한국 시험이 만약 100가지를 알려줘서
학생이 100 중에 얼마까지를 외울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 80까지 외운 학생은 뭐 1등급, 뭐 70까지 외운 학생은 2등급 이런 식으로 어세스한다면 영국 학교 시험은 20을 알려주고 그 20을 통해서 얼마나 100까지를 나타낼 수 있느냐, 응용을 할 수 있느냐를 어세스하는 시험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한국 시험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용어나 개념이 나온다면 그건 이제 출제 오류지만 영국 시험에서는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병,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뭐 파스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배웠던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 이용을 해서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이제 인터프레트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아니 나는 분명히 교과서에 있는 걸 다 외웠는데 왜 시험 점수가 안 나오지? 아니 아는 대로 적었는데 왜 틀리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사실 이런 거를 극복하려면 문제를 많이 푸는 방법 그리고 선생님들의 조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MPW의 TA, 뭐 프로그레스 테스트, 목 테스트 이런 PT 제도가 저한테는 A레벨 성적을 높게 유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 때문에 선생님과 대화를 되게 많이 한다든지 MPW에서는 뭐 그죠? 뭐 질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되게 그죠? 많이 하도록 해준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었었나요? 네네. 이제 PT 제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주 1시간씩 의무적으로 담임 선생님이랑 뭐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성적이 잘 나왔어도 뭐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혹은 꼭 이제 학교 교과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제가 뭐 집에 가서 혼자 문제집을 풀어 봤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러면은 제 PT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뭐 생물을 몰라도 그 생물 선생님이랑 따로 시간을 마련을 해 주셔서 제가 생물에 대해서 조금 더 메이크업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만약 TA 점수가 최근 동안 조금 낮다면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그 스터디 센터에서 한 2시간씩 정도 그 자습을 의무적으로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약간 동력을 잃었을 때도 학교가 다시 백 on track 할 수 있도록 많이 PT 제도를 통해서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힘든 게 혹시 질문이 진짜 없는 학생들 있잖아요. 외우는 건 잘하고 혼자 하는 건 잘하는데 질문이 없는 학생은 어떤가요? 영국 교육이? 혼자서도 질문이 없는 많이 하기 학생이요? 괜찮나요? 질문이 없는 학생이라는 그러니까 게 무슨 학생들이 가서 뜻이죠? 질문한다든지 선생님 만나더라도 뭐 많은 대화를 하지 않는다든지 궁금한 거 물어보지 않는다든지 왜 이런 학생들이에요. 네. 음 사실 저는 질문이 없는 학생은 아니었고 되게 오히려 질문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었어서 이제 질문이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냥 이제 학생이 스스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뭐 자기 학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런 학업적 어시스턴트는 뭐 부족함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왜냐면 물어보는 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죠 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게 가서 질문하고 그런 게 A에 벗어나는 게 아닌가 왜 이런 걸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뭐 영국의 문제가 그죠? 딱 외워서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왜 그다음에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는지 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말씀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아 근데 예. 네. 네,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학교에 이제 스태프들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PT 이런 분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서포티브 하세요. 뭐 항상 "내가 너를 위해 뭘 도울 수 있는 게 없니?"라고 항상 음. 물어보시니까 쪼끔 이렇게 그렇게 조금 주저하고 하게 되는 학생이더라도 항상 먼저 다가오셔서 이렇게 여쭤보시고 하시니까 쪼끔 그래도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안정된 분위기에서 그렇죠.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올림피아드라는 게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 올림피아드라 그러면은 정말 이제 특목고나 이제 학원을 통해서 뭐 준비를 된 그런 정말 오랜 기간 준비한 학생들만 보는 게 이제 올림피아드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사실 영국 올림피아드는 그렇게 막 한국처럼 굉장히 이렇게 막 극과 외적인 것만 다루지는 않고 오히려 A 레벨을 배웠던 거를 토대로 많이 질문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림피아드를 이렇게 출전을 하는 거를 좀 강하게 추천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만약 조금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뭐 입상을 못하면 어떡하나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점수가 높게 나온 학생들한테는 이 certification이라는 걸 수여를 해 줘요. 그래서 학생이 UKMT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certificate을 받았다. 그럼 그게 공식 문서기 때문에 personal statement에 또 적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티피케이션을 낸다고 뭐 제가 수상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득점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올림피아드를 강하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UKMT 그리고 피직스 올림피아드 그리고 바이올로지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셋 다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UKMT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나가서 이제 올림피아드 성적이 그러면 이렇게 벌써 4개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자신감이 돼서 오히려 인터뷰 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영국 의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인터뷰를 봤던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시드니 서섹스 캠퍼스 의대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학생상이 굉장히 명확하게 사이언티스트를 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몇 임페리얼이나 케임브리지 같은 대학교들은 이제 의사로서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사는 기본적으로 과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과학적 이런 아카데미컬 스킬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단순히 A레벨 프레디ክ트 그레이드가 높다라고 다른 학생들과 저의 차별점을 갖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올림피아드 서티피케이션들이 굉장히 스스로를 어필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UKMT에서 같이 지원하는 대회이긴 하지만 이 팀매스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교 대표 자격으로 이제 4명씩 팀을 이뤄서 같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S 때 한번 출전을 해서 그 웨스트밀랜드 3위를 한번 했다가 그 A2 때 다시 이제 절치부심하여서 A2 때 이제 지역 웨스트밀랜드 1위를 해서 그 런던까지 가서 거기서 또 이제 본선 내셔널 챌린지에도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이제 물론 아카데미컬한 그런 걸 강조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의대 면접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팀워크에 관한 부분이에요. 뭐 너가 살면서 어떠한 팀워크를 어치브했냐, 뭐 팀워크 할 때 페이스했던 챌린지를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이제 단순히 뭐 얘기를 할 때 뭐, 뭐 체육 과정을 하면서 뭐 조별 과제를 했던 이야기나 아니면은 뭐 축구를 할 때 어떤 학생이 뭐 잘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극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팀매스 챌린지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은 저의 이제 아카데미컬한 측면도 같이 어필을 하는 동시에 팀워크에서도 강조를 할 수 있으니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인터뷰에서 두 가지에서 모두 굉장히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많은 추억도 쌓을 수 있고요. 네. 네. 이제 MPW 버밍엄에 이제 유카스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지금까지가 이제 AS 지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A2 한 10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인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이제 4,000 words, 그러니까 4,000자로 작성을 해야 되고 사실 어떻게 써야 할지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한국 자소서도 쓰기 굉장히 힘든데 그거를 이제 4,000단어로 영어로 써서 저를 이제 나타내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작업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 스태프분들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도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잠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부분에 관해서 이따가 자세히 워크 익스피리언스나 발렌티어 워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한국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굉장히 조금 이제 팩트를 기반으로 많이 적혀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느 병원에서 뭐 300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한 줄이 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의 한국 자소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국은 그런 무엇을 했다라는 팩트보다는 그 활동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감상 아니면 제가 느낀 점 혹은 제가 뭐 개선해야 할 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 스스로의 감상을 되게 높게 쳐줍니다.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너무 딱딱하게 적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heartwarming한 스튜던트인지 그리고 의대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열망이 있는지 또 그거를 뒷받침해줄 아카데미컬 베이시스가 있는 학생인지를 나타내는 게 여러 활동을 이제 예시로 들면서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활동에 치중한다기보다는 뭐 아카데믹한 측면도 나타내고 뭐 ethics도 다루고 뭐 society 팀워크도 나타내고 뭐 이런 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UK캣입니다. 이제 유캣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유캣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은 사실 이제 9월 전 방학 전에 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캣은 스스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 스스로 준비하기가 조금 힘들다라면 이제 미리 선배들이나 어떻게 의대 진학 중인 학생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UK캣을 준비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UK캣은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컴퓨터로 뭔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경험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단순히 종이로 연습하는 것보다는 정말 컴퓨터로 실제 시험장이랑 똑같은 상황에서 시간을 재놓고 실전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이 아침 9시 시작이었어서 그 시험 보기 2주 전부터 매일 아침 이제 9시에 딱 똑같은 상황에서 시험을 계속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전에서도 많이 당황하지 않고 볼 수 있었던 그런 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유켓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유켓은 시간이 정말 촉박해요. 이제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아득히 촉박하거든요. 이제 제일 첫 번째 verbal reasoning 이제 마치 IELTS 리딩 같은 쪽인데 거기서는 이제 이 정도 되는 지문을 한 30초 안에 못 읽으면은 그냥 찍고 넘어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다가는 뒷부분에 더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거의 한 30초 내지 뭐 많게는 50초 내에 못 풀면은 그냥 찍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연습과 이런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UKCAT. 그다음은 이제 B맷인데요. B맷은 이제 사실 UKCAT보다는 막 이렇게 시간이 막 촉박하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라이팅이라는 게 있고 B맷은 이제 글로 이렇게 서면으로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과학적인 측면이 UKCAT과는 다르게 있어서 사실 GCSE를 공부를 안 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GCSE의 과학적인 요소들을 복습을 하거나 새로 배우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시험을 한 11월 정도에 보는데 11월이면 A2 진도를 다 나가지가 않았을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inheritance나 뭐 어떤 몇몇 뭐 그 단원들은 아직 안 배웠을 텐데 그 용어적인 개념이나 그런 거를 영어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GCSE 책을 한번 구해서 비맷 준비할 때 복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UKCAT과 비맷을 저는 둘 다 응시를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원했던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비맷을 요구를 했고 버밍엄 대학교는 UCAT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둘 다 봤는데요. 만약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이 비맷이나 UCAT을 둘 다 요구하지 않는 대학교들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두 개 할 필요 없이 하나에만 집중을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유카스 지원 단계에 있어서 메디슨 유니버시티 어떤 대학교에 지원할지를 정하는 건데요. 이제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을 거고 제가 넣었을 때 안전한 대학교가 있을 거고 아니면 한번 지원해 보고 싶은 대학교가 있을 거고 아니면 백업으로 이런 대학교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사랑 유학원 이제 이선 원장님께서 정말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셔서 정말 많이 도움을 주십니다. 사실 학교들이 인터내셔널 수준 그냥 이제 그냥 로컬 스튜던트들을 어떻게 의대에서 뽑는지는 잘 알고는 있어도 인터내셔널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뭐 인터내셔널들은 IELTS 점수를 뭐 특히 어떻게 더 맞춰야 되는지 아니 뭐 GCSE가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어느 대학교에 지원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대학교 선정할 때 있어서는 원장님이나 주변 이렇게 대학교 실제 입학하신 선배분들 아니면은 뭐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랑 잘 상의해서 지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메디슨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이제 패널 인터뷰 타입이 있고 MMI 타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케임브리지는 패널 인터뷰 타입이었고요. 그 버밍엄 대학교는 MMI여서 둘 다 봤는데 네. 이제 먼저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한 두세 명 정도의 이제 인터뷰이들이 그 인터뷰를 하게 되고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패널 인터뷰입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학교 MPW 버밍엄 교장 선생님께서 케임브리지 인터뷰를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이라서 그분과 함께 한 12시간 정도 개인 면접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값진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덕분에 케임브리지 메디슨 인터뷰 과정에서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잘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오픈데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정말 다 같은 의대지만 원하는 학생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이제 케임브리지 캠퍼스에 지원을 할 때 한 30여 개 캠퍼스 중에서 오픈 캠퍼스로 아무 캠퍼스에서나 인터뷰 오퍼를 주시면 들어가는 걸로 지원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거의 상위 4개, 한 4위 정도 되는 시드니 서섹스라는 캠퍼스에서 저한테 인터뷰 오퍼를 주셨어요.
근데 시드니 서섹스는 이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오는 그 앨런 튜링이 독일군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컴퓨터를 개발했던 컬리지가 시드니 서섹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학생을 원했어요. 그 과학적인 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고 항상 그분들이 인터뷰 내내 하시던 말이 A doctor is basically a scientist. 의사는 기본적으로 과학자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픈데이를 통해서 알게 된 그거를 토대로 제가 얼마나 과학적인 학생인지를 강조하는 게 인터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MMI 세션인데요. 이거는 이제 6, 7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부스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밍엄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롤플레이 세션 2개, 모티베이션이나 인스피레이션 보는 거, 아니 워크 익스피리언스 어세스 하는 거, 그리고 또 칼큘레이션이 2세션이나 있었어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런데 이거는 MMI 세션은 많이 꽤 던팅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MMI를 한번 봤던 분들의 경험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MPW 버밍엄에서 한 2번 정도 MMI를 해봤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교실별로 나눠서 7 교실별로 돌아가면서 조금 안정된 분위기에서 했는데 실제 MMI 세션 버밍엄 대학교 면접을 보러 갔더니 이만한 강당에 학생들 14명, 선생님 14명, 총 28명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칸막이만 쳐놓고 종이 땡 치면은 28명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이제 시끄럽고 막 완전 소위 그때 말한 멘붕이 올 정도로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제 그 대학교나 아니면은 꼭 같은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MMI를 봤던 학생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MPW 버밍엄의 교과 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메디컬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의학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의학 동아리는 사실 어떻게 제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의학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의사가 되기를 준비했는지를 강조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활동인 것 같아요. 이제 소사이어티라 그러면 흔히 한국에서의 동아리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메디컬 이슈에 대해서 다루게 돼요. 예를 들면 NHS나 이제 브렉시트와 이제 닥터스나 너시스의 정원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또 프라이머리 케어와 세컨더리 케어에 대해서 아니면 유스네이시아 같은 이런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까지 다루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의학에 관련해서 식견을 넓히면서 또 스스로의 모티베이션을 이제 다질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MPW 버밍엄 출신 여러 의대생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식견을 넓힐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냥 메디컬 소사이어티뿐만 아니라 국제 학생들만을 위한 이런 인터내셔널 메디컬 소사이어티도 있어서 사실 대학교 측에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을 뽑을 때 이제 굳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뽑는 이유를 딱 이제 제시하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서 어떻게 로컬 스튜던트들과 차별점이 있고 제가 어떠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그런 인터내셔널 활동으로서 굉장히 좋은 이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EPQ인데요. 이제 Extended Project Qualification의 이제 준말인데 저는 강력히 추천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의대에 직접 와서 보니 마치 고등학교 때는 EPQ를 못하면 의대를 못 간다처럼 약간 이렇게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의대에 와서 보니 이렇게 EPQ를 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케임브리지 인터뷰를 할 때 제가 EPQ 주제로 삼았던 이 불가진스, 유방암을 일으키는 어떤 특정 유전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셨거든요. 그리고 이 EPQ는 제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제가 깊이 탐구를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의대 질문 중에 또 자주 나오는 인터뷰 질문이 뭐 의학 분야 중에 너가 관심 있게 연구한 분야가 있느냐 아니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EPQ는 이미 제가 거의 몇 달에 걸쳐서 준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술술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학교에서는 EPQ 세션을 매일 2시간씩 강의까지 하면서 굉장히 이런 타임 매니지먼트나 리소스 어세스먼트 등의 팁들을 많이 알려주셨고요. 여러 번 미팅을 통해서 EPQ는 이 프로덕션 로그라고 어떻게 내가 이 EPQ를 작성을 했는지 과정을 담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주제 및 자료 선정을 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자유주제고 저 혼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 EPQ는 AS 2열 때 할 수 있고 A2 2열 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AS 때는 아직 영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EPQ 5,000 단어를 혼자서 에세이를 써서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많이 좀 겁이 날 수도 있지만, 저는 AS 때 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의대의 경우에는 그때 타임라인을 보셨겠지만 A2 때 굉장히 바빠요. 그 시간 동안 EPQ까지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도 AS 때 힘들었지만 AS 때 마무리를 해서 EPQ에서 A스타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유카스에 지원할 때 나머지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그리고 Math, Physics는 predicted grade로 A스타 4개가 들어가지만 EPQ는 확정 그레이드로 A스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학생들이랑 많이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실제 제가 작성했던 EPQ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께가 조금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라는 거는 뭐 틀림없고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저희 학교에서 EPQ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 통해서 이제 EPQ 준비한 학생들은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Work Experience and Volunteer Work인데요. 이제 사실 버밍엄, MPW 버밍엄에 거주를 한다는 것은 이 워크 익스피리언스나 발렌티어 워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퀸 엘리자베스 호스피틀, 워먼스 호스피틀에서 봉사활동을 했고요. 워먼스 호스피틀과 동시에 칠드런스 호스피틀에서도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퀸 엘리자베스 호스피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원을 해서 계속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기회는 없었지만 뭐 여러 뭐 하트 뭐 심장 이식 수술이라든지 폐 이식 수술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제 옆에서 섀도우잉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굉장히 많은 경험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런 뭐 수술을 뭐 섀도우잉 한다 아니면 뭐 어디 뭐 해외로 봉사 여행을 뭐 몇 달 동안 다녀온다 이런 굉장히 굵직굵직한 바운티어 워크나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있으면은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막 워크 익스피리언스나 바운티어 워크가 내가 좋지가 못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동네 GP에 가서 뭐 며칠 동안 쉐도잉을 하더라도 그동안 느낄 수 있는 그 감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상을 여러 것을 배우고 그거를 통해서 인터뷰 때 잘 설명만 한다면은 충분히 값진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는 거를 조금 강조를 하기 위해서 꼭 영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봉사활동을 했고요. 그 서울 의료센터에서 호스피스 병동이랑 그 소아병동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금 식견을 넓혔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라오스로 의료 선교 봉사 여행을 일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정말 물론 배운 것도 많이 배웠지만 정말 의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감정과 모티베이션을 많이 가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라오스에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여기시고 또 막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받기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버밍엄에 있다는 거는 유니버시티 오브 버밍엄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점 같습니다. 이 실제 사진이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버밍엄 의대거든요. 근데 원래 예전 퀸즈 엘리자베스 하스피틀 건물이었는데 퀸즈 엘리자베스 하스피틀 건물을 옆으로 신관을 구축을 하면서 병원이 정말 큰 규모로 생기고 그 병원 병동을 의대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커요, 의대가. 그리고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리메디슨 세미나 프리메디슨 스쿨이라는 거를 지원을 했었어요. 이건 이제 A레벨 혹은 GCSE 학생들이 의사가 되고 싶으면 실제 의대생으로서의 삶이 어떨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한 3달, 4달을 거쳐서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버밍엄 의대 면접 볼 때도 이거를 경험을 해서 너무 값진 경험이었다라고 언급을 해드리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의사가 돼도 괜찮은지 아니면 내가 의사가 내 적성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또 오픈데이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회가 나는 대로 참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메디슨 투어도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이 학교를 정말 입학하고 싶다.
나는 이 학교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강점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캠퍼스 오픈데이인데요.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근처 뭐 아스턴 유니버시티, 버밍엄 유니버시티, 브리스톨 유니버시티, 뭐 그리고 워윅, 그리고 맨체스터 이런 여러 오픈데이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처럼 이렇게 버스를 빌려서 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셨거든요. 그랬는데 만약 학교 측에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더라도 학생 스스로가 혼자 시간을 내서 저는 오픈데이에 참석하는 것을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직접 가기는 약간 힘들 수는 있어도 이제 대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해당 디파트먼트에서 그 웹 오픈데이를 하거든요. 온라인 페스티벌이나 이런 걸 개최를 하기 때문에 참석을 하셔서 이 학교가 원하는 학생상이 이러한 학생상이구나.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버밍엄 메디슨 오픈데이는 매번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 집이랑 걸어서 한 10분 정도 있었어요, 대학교가. 그래서 매일 참석을 했는데 주말마다 거기에 가면 이제 대학교의 모토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버밍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The student has a ability to cope with the situation with resilience and compassion. 이게 딱 적혀 있었어요. 원하는 학생상이라고. 그런데 이제 인터뷰에 갔을 때 너는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인 것 같냐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resilience와 compassion 그리고 motivation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 것 같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학교 모토인 것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정말 오고 싶구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학생이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데이는 사실 막상 가보면은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별 소득 없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별로 이렇게 당연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육회 점수 중요하다, 삐매 점수 중요하다, IELTS 해라, 뭐 의사는 동기가 중요하다, 좋은 의사가 되라 이런 얘기만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베이그하게나마 학교가 원하는 학생상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그 대학교를 가봄으로써 정말 내가 그 대학교에 정말 가보고 싶어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케임브리지에 지원을 할 때 그 오픈데이 때 방문을 해보고 나서 정말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많이 가고 싶은 그런 동기를 많이 받기도 됐고 또 그 열망을 통해서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버밍엄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네, 그래서 오픈데이는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이후로 이제 대학교에서는 저희 MPW 버밍엄에서는 서브젝트 투입이라는 것도 진행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뭐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은 프랑스에 있는 디즈니랜드로 가서 이렇게 디즈니랜드의 비즈니스 구조가 어떻게 스트럭처 돼 있는지 아니면 이제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 생물의 그런 그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떠한 생물이 있는지 그런 바이오다이버시티를 배울 때 이렇게 바이올로지 투입에 가서 이렇게 실제로 채집을 하면서 배우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값진 경험이기도 하고 또 패션 스테이트먼트나 인터뷰 때 또 강하게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 MPW 버밍엄에서의 A레벨 2년을 통한 그 A레벨 1년의 과정을 통한 의대에 진학하기까지의 과정이었고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멋지게 너무 그죠 이렇게 좀 저도 새로운 정보를 되게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그죠 준영 학생의 열정이라든지 왜 이런 것들을 이걸 통해서 많이 좀 그죠 얻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혹시 좀 질문이 있는지 한 번만 봐볼게요. 그래서 물론 워낙 좀 많은 걸 좀 포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죠 어떤 질문 있는지 볼게요. 지금 잠깐만요. 내신 받기가 어려웠나요? 특목고나 자사고 졸업생의 경우 내신 등급이 2등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점이 혹시 반영이 되지요? 이건 그죠 밑에 답변을 그죠 여기 카플란에서 답변을 해주긴 했는데 일단은 그죠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일단은 한번 그죠 문의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영국에 소개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인지를 좀 얘기하고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뭐 그죠 컨시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떤 경우는 그럼 인터뷰부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으니까요. 일단은 뭐 그죠 뭐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고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뭐 좀 일찍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죠 A레벨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뭐 파운데이션은 사실 5명만 뽑기 때문에 너무 그죠 그걸 낮은데도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오픈데이는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뭐 좀 일찍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죠 A레벨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뭐 파운데이션은 사실 5명만 뽑기 때문에 너무 그죠 그걸 낮은데도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네, 저도 조금 네, 진짜 이게 프리스크리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GCSE를 하지 않고 바로 이제 휘문고도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자사고인데 네, 거기가 내신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서 GCSE 성적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쪽에는 GCSE 성적 대신 그럼 한국 고등학교 성적을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 학교가 자사고라서 내신 성적이 조금 특수하다는 거를 이해를 해줄지 조금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 어드미션 팀에 이메일을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메일을 보내서 뭐 괜찮은지 아닌지를 물어봤더니 뭐 문제될 거 없다라고 답변 받기도 했고 아니면은 조금 GCSE 성적이 없으면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기도 해서 음, 이거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서 GCS 성적을 좀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하지만 GCS 성적이 6과목에서 B 이상이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거든요. 물론 내가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를 간다라고 하면 더 해야 되겠지만 그때는 사실 그보다 그냥 물론 캠브리지나 임페리얼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성적 위주로 좀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A레벨에서 프리딕트를 받고요. 그 다음에 뭐 좋은 유캐시라든지 비밀 점수를 가지고 또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GCS를 보지 않는 학교들도 여전히 좀 많이 있고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좀이라도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좀 미리 알아본다라고 하면 훨씬 좋은 기회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입학 시험에 어떤 과목들을 보지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파운데이션을 얘기하는 건지 좀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들은 좀 그죠? 뭐 영국에서 기본적으로 A 레벨 성적 그죠? 그다음에 UCAT이나 BMAT이나 어드미션 테스트 그다음에 IELTS 성적 그다음에 뭐 자기소개서를 해야 되고요.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인터뷰인데 자기소개 인터뷰하기 위해서 워크 익스피리언스라든지 소사이티라든지 여러 올림피아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입학 시험은 없어요. 내신 성적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IELTS 점수 6회 점수 내야 되고요. 시험 보는 것은. 그리고 또 어떤 질문 있는지 좀 볼게요. 네. 지금 이 정도 질문이 하긴 한데 사실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포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준영 학생 지금 한국에 언제 영국 가세요? 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한 9월에 가지 그래요? 않을지. 그러니까 뭘까지 네, 그래도 코로나 계획이 때문에. 그래서 뭐 든든하네요. 준영 학생 여기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